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동결로 인해서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빨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그걸 맞히는 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기가 준비가 되면 사는 게 어쨌든 간에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3개월 지난 3월 이후에 8차례 연속, 저 8차례 연속이나 올렸나요? 와, 이걸 버텨내는 것도 대단한 건데. 지금 4.5%가 되는데, 지난달에 그걸, 금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성명을 통해서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친 영향과 향후 경기 동향을 유심히 살펴볼 것. 그러니까 그동안 8차례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 올 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더 올렸다가는 이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유심히 살펴본 다음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쨌든 이번에 금리 동결로 인해서 주택 시장의 조정이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 전문사인 센츄리 21 같은 경우에도요. 주택구의 희망자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제 봄이 되고 있고 그동안 1년 가까이 참았어요. 그죠?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어쨌든 유입 인구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있는 매물도 좀 적은 편이고 새로 그 공급도 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금리까지 동결되니까 이제 정말 살 때가 됐나 보다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전보다 또 부동산 전문회사 로열 르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거래 건수가 증가를 했죠. 상승폭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도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상승이 막 크지 않을 거고 사실상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2월 이후에 회복 조짐이 나타내고 있고 자, 금리 동결로 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네, 이거 부동산 전문 회사들의 어떤 개인들의 예측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이게 좀 애매하긴 애매한 게 어째 금리는 당분간 확실히 이제 동결이 될 것 같은 게 자, 오늘 발표된 캐나다 인력 시장은 노동 시장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또 될까 그랬는데 미국에서 뭐 다행인지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충격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찍는 날 바로 파산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오후에 파산한 건지 그래서 이게 크게 뭐 문제 없을 거야 막 얘기도 나왔었는데 세상에 고객들이 이틀 만에 56조 원을 인출을 했고 파산을 했고 줄도사는 우려가 돼서 지금 사실상 다른 지방은행까지도 지금 막 60% 폭락, 40% 폭락, 50% 폭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를 사실은 뱅크런이 막 발생하냐 마냐 하는데 실제로 발생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금요일날 은행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뱅크런이 안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일어나서 금요일날 바로 망했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수혈을 해서 모든 사람의 돈을 보존해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지금 60% 이상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은행뿐만 아니고요. 본에 뭐 팩 웨스트 은행, 뭐 웨스턴 얼라이언스, 자이언 뱅코퍼레이션 뭐 이런 여러 은행들이 지금 엄청나게 폭락을 해서 사실상 이제 연쇄 부도가 날까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다른 기사들 보니까 이게 크게 영향을 안 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바로 이제 공포 심리인 거죠. 공포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정말 블랙 먼데이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또 참 시장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보면 블랙 먼데이 올 거야 막 기사가 났는데 오히려 시장은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금리 인상 미국도 끝났어. 야 이제는 금리 끝났으니까 이제 좀 자산 시장이 다시 올라가 보자. 그래서 자산 시장은 초반에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세로 고침 눌러볼까요? 네, 다우가 마이너스 시작했다가 뭐 200포인트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뭐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이제는 0.08포인트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확실한 반등도 못 하고 있는데 뭐 예상보다는 블랙먼데이 온다 그랬는데 그 정도 하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펄스 리퍼블릭은 전혀 반등 없이 지금 여전히 63.55%가 하락입니다. 근데 이게 불과 며칠 전에 벌써 막 30% 하락했고 어제 보니까 어제도 거의 50%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회복을 했어. 세상에. 그래서 올라가다가 아마 요 사람들이 아마 회복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 60%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이때 또 정말 공매도, 외국에서는 사실 개인들로 공매도 걸 수 있는데 공매도 건 사람들은 대단했겠다. 근데 이거 뭐 알고 걸 수 있는 사람보다는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주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주식 계좌도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나중에 한번 더 찍어서 보도록 하고요. 캐나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겁다고 합니다. 6개월 연속 상승세, 민간 일자리 강세. 근데 일자리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유지가, 금리 이제 인상을 안 하고 금리가 계속 동결될 거라는 것에 힘을 실린다고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미국 실리콘뱅크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전 세계, 한국도 지금 이 영향이 올까? 물론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람은 심리적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상황들이 금리가 이제 인상은 안 된다.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증가 속도는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과 의료사업, 복지업은 강세가 눈에 띄지만 환대업이 아마 이게 hospitality 섹터는 아마 호텔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글자리 수가 변하지 않으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많이 여행을 다니는데 아직 그쪽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내수가 이제 막 받쳐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돈 쓸 돈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여행 가려면 돈을 써야 되는데 아이들은 지금 봄방에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도 놀러 가자 얘기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놀러 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집사람도 갑자기 일을 시작해서 다행히 일을 시작해서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죠? 부자가 되고 싶은 건 정말 시간을 갖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그래서 놀러 갈 수는 없다. 당일치라도 이거 찍은 다음에 당일치 어디든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또 나에게 나왔는데요. 캐나다가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지금 여성들은 2007년 역대급 59.2%인데 그보다 낮아지긴 했대요. 근데 여성의 평균 시급은 30.67달러로 남성의 35.63달러보다 시급과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의 시급 차이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하는 곳은 여성이랑 남성이랑 똑같이 받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간호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 여자들 돈 많이 잘 받던데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여자들이라고 덜 받나? 뭐 그런 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 있을까? 캐나다의 코로나 전쟁이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위기는 없고요. 입원율도 안정세, 사망률도 안정세. 제가 논의서를 근무하다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립니다. 그 코로나에 걸려서 얼마 전에 사실 아웃브레이크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도 또 코로나 걸린 사람들 아주 근거리에서 이제 케어를 하게 됐고 유닛은 완전 폐쇄가 됐었고 전체 빌딩이 다 폐쇄가 돼가지고 한동안 난리를 쳤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증상이 너무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감기 수준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약 먹고 좀 안정 취하고 그러다 보니 며칠 지나니까 그냥 끝나서 프로토콜이 있어가지고 거의 10일 가까이 이제 뭐 아웃브레이크가 지속이 되긴 했었는데 어제 큰 위기 없이 지나가는 거 봤을 때 이제 코로나는 정말 감기 수준은 끝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코로나 외에 딴 걸로 또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죠. 가뜩이나 비싼 기름값은 더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뭐 국제유가 이런 게 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주정부에서 탄소세를 4월 1일부터 15일 뒤네요. 4월 1일부터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리터당 14센트. 그러니까 오늘 방금 아침에 보니까 1.8달러였는데 그죠? 그러면 10센트 되면 거의 이제 2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죠?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 탄소세를 또 걷는지 BC 정부 자연을 사랑하는 BC 정부 지금 이렇게 힘들 때는 좀 나중에 걸으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이런 휘발유 값도 오르고 있죠. 재산세도 올랐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추후 무공해 자동차, 전기차를 주는 차량 구매하는 사람 리베이트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를 사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가격도 비싸고 유지비가 좀 덜 든다고 하니 일단 사는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사는 건데 우리 세금을 걷어서 부자들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해는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전기차를 사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또 대략 둘러본 경제 뉴스,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